자, 첫 번째 주제 뭐죠? 블로그 주제 범위 설정. 네, 블로그 주제 범위 설정. 이게 뭘까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좌측에 들어가면 네. 좌측에 있는 거 아닌가요? 좌측으로 가면은 어디 좌측으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고요. 네. 예, 블로그 좌측에 보면 이제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책을 쓸 때는 이제 책에 목차가 있듯이 블로그에는 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 주제의 범위, 네. 이제 글을 쓰는 그러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이게 또 대체로는 이제 좌측에 있는 편인데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대체로 좌측에 많은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카테고리 설정에 있어서 이 중요한 부분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제 범위를 너무 광활하게 설정하지 말자. 예, 광활하게. 여기 약간 오타 났습니다. 광활하게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여행도 가셨다가 뭐 애도 한번 돌봤다가 강아지도 한번 챙겼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꽃도 좀 땄다가 꽃도 좀 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디 동산에 가기도 하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너무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그 목적성에서 이제 너무 벗어나시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블로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내 가게를, 내 브랜드를, 내 제품을 홍보하느냐 이런 게 목적이실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하지는 못하고 너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건 좀 다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블로그를 이제 처음 이제 찾아온 방문자가 봤을 때 그 카테고리, 활동하는 이런 카테고리나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광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카테고리 어떻게 설정하셨었죠? 저는 영화, 뭐 드라마, 또 뭐 스포츠 댄스 같은 거, 뭐 일상 생각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뭐 그 여행도 있으셨고. 네,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취미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쫑알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셨겠지만은 사실 너무 다양한 범위의 이러한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 부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방문자 수에 연연하여 주제를 설정하지도 말자. 네, 방문자 수에 연연해서 주제 설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텐데. 인기 검색어, 네. 1위 같은 거. 1위 같은 거. 네, 예를 들어서 핫이슈 같은 거. 한번 찍어줘요, 여기. 핫이슈. 핫이슈. 네, 핫이슈 같은 거. 이런 부분 이제 글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아까 인기곡.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기곡이나 뭐 몇 주차, 뭐 뭐 얘기해도 되겠죠. 뭐 멜론, 뭐 몇 주차, 뭐 인기곡 특히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유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문자 수를 유치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러 클릭하러 들어온 사람은 그 해당 핫이슈나 혹은 인기곡을 들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것만 보고 바로 나가버리는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이게 뭐 누르면 이제 닫기 버튼이죠.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바로 눌러버립니다. 볼 정보만 다 보고 혹은 음악이라면 음악만 다 듣고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 옆에 있는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런 상품이나 이런 가게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광고로만 지우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나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간간히 써나가자. 네, 일상의 이야기. 아까 전에 물론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조금
오히려 제가 한 말에 반박하는 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너무 많은 이러한 카테고리 설정, 주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일상의 이야기, 마음속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는 간간히 써나가지. 네, 간간히 이렇게 좀 써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내 가게에 대한 이야기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뭐 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쭉 써나가다가 한 글을 한 3-4개 이 정도 썼을 때 한 번씩. 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아, 이 사람이 맞구나.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이 그냥 홍보만 하는 이 로봇이 아니고 아, 사람이었네 하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용 같은. 네, 이 신용, 신뢰도라고 하죠. 신뢰도. 네, 신뢰도 한번 찍어줘야죠. 신뢰도! 네, 신뢰도 한번 찍어주고요. 좀 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신뢰도, 신뢰성. 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방문자들이 왔을 때도 이 사람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기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좀 솔직하게 오픈하는 모습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믿음이 좀 간다라는 느낌이죠. 이게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은 그 상품의 품질까지 뭐 어느 정도 보장한다. 예, 뭐 꼭 품질까지 최우수하게 믿을 수 있다 이건 아닌데 최소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한테 뭐 돈만 먹고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뭐 인터넷이랑 공간이 워낙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 사람이 내 돈을 받거나 뭐 나에게 어떠한 마케팅을 해도 그에 대한 일정한 정도 수준의 보답은 반드시 해줄 것이다,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이 정도의 신뢰성, 이런 부분은 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상의 이야기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러한 습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맞죠? 기록하고 찾아보는 습관. 네, 맞습니다. 기록하고 찾아보는 습관. 보통 이제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브랜드나 어떤 상품, 가게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글을 막상 쓰다 보면은 한 4-5개, 뭐 한 10개 정도 좀 애를 조금 더 생각하면 뭐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영어 강사분도 이 영어 하나 가지고 한 20-30년 동안 이렇게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는 아니고 뭐 계시긴 합니다, 제법. 그런 분도 똑같은 영어인데 그때 썼던 이야기 yes, no 이러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부여해 넣음으로써 그 영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재미난 이러한 설정이나 스토리를 담아냄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와닿게 만들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미난 컨텐츠를 계속 양성해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카메라를 판매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처럼 어떤 공간을 빌려주는 그러한 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이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하죠. 예,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뭐 한 5개, 10개 정도만 쓰고 더 이상 쓸 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는 그 순간 멈추는 겁니다. 그냥 스톱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얼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케팅, 재미난 웹 마케팅이 아니고 그냥 효과도 없고 재미도 없는 웹 마케팅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10개 정도만 글을 10개 이상 쓸 글이 없던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쓸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야를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꾸준히 아이디어, 어떠한 이런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그리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내는 습관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고.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찾아보는 네.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꾸준히 이제 기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기록을 해나가야 네, 되죠. 꾸준히. 그 혹시 사연이 있지 않나요? 네. 아이디어가 네. 뭐 잘 생각나는 건 아닌데 어쩌다 생각나는 게 꼭 잠잘 때 아, 꼭 잠잘 때 잠잘 때 생각납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잠이 죽겠는데 지금 막 잠이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그 있는 상태에서 중에.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나고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장이 없어요. 아, 주위에. 메모장. 네, 잠은 지금 막 들고 있어요 지금. 잠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진한 생각에 그냥 이렇게 진한데 기억이 선명하다 이거죠. 내일 뭐 정확하게 생각할 수 생각날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것 생각날 같아서 것이다.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머리가 새하얀 색으로 변했네요. 네, 뭐 아이디어는 전혀 있어본 적이 없다. 뭐 네, 맞습니다. 냉정하게 없어졌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머리맡에 이제 그 메모지랑 볼펜을 이렇게 들고 그 가져다 놓고 그렇게 잠을 자곤 했었는데 요즘엔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잠자다가 생각나면 또 스마트폰으로 메모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 이 부분은 이 습관을 애초에 그러한 습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 메모장이랑 이렇게 볼펜 하나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거기에 녹음이라도 하나에 해야지. 조그만한 하나하나의 단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이게 습관이 점차적으로 내 생활이 됩니다. 그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기록하는 부분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찾아보는 습관.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기록한 것을 찾아보는 습관. 기록은 했는데 안 찾습니다 이게. 안 찾아요. 저도 안 찾고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제 가까운 지인들도 이제 기록은 이렇게 간간히 하시는 분 계신데 이제 찾는 습관을 안 가지시면 네. 저도 좀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내가 기록한 글을 갖다가 한 달이나 한 2달이나 이렇게 지나서야 그제서야 봅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은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데 물론 이거는 글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주 안 찾아보니까 저도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번 이렇게 볼까 말까 그 정도로 잘 안 보는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잘 찾아보는 습관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합창 한번 해보죠.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록하는 습관과 찾아보는 습관. 이 두 가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